예, 옛날 이야기 하나 해주려고 하는데,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터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잖아. 이야기니까, 그, 깊이 있게 들으실 분들은 이 동영상은 보지 마십시오. 그냥 턴의 이야기고, 부동산 이야기. 그, 뭐냐, 부동산 잘 몰라요. 아시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자들이 많으신데 주변 좀 있죠. 투자하시는 분들 주식 말입니다. 간혹 이제 부동산 이제 사석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부동산 이야기를 하게 돼요. 부동산 이야기를 또 하는데 2021년이었구나. 삼성전자 98,000인가 이때 저는 이때 이거 다 팔았다 했잖아요. 2021년 2월쯤이었어요. 2월쯤에 분위기가 예독하면 이제 제 아시는 투자자분이 한 7억에서 10억 정도를 사는 상가를 사시겠다고 이제 하다 보니 저하고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 이제 제가 삼성전자를 98,000원 갈 때 팔고 있는 지점이었거든. 그래 뜯어 말렸어요. 사지 마시라고. 지금 사시는 건 아니라고. 굉장히 말리니까 이 지인분의 형제분 중에 한 명이 얘가 부동산 하시는 분이었거든.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이거라. 돈 막 끈다 이거지. 이제 본인이 내한테 주식 투자를 하거나 기타 그런 투자를 하는 거 보다가 이 부동산을 돈을 끈다 이거지. 그래서 자기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 아파트도 투자해가 돈 벌고 또 뭐지? 또 전원주택도 지으시고 또 이 지인분의 형제분의 자제분이 2020년도인가 21년에 3천만 원을 갖고 이한 20살 정도 되시는 분이더라고. 3천만 원을 벌었대. 이것도 불과 한 6개월 만에 벌었다 이거라. 돈을 막 끄는 거라. 그냥 돈 찍어내는 기계같이 주변에서 이야기가 돼. 그리고 제 투자자분 중에 아시는 지인분께서 세종시에 이제 대구 계시는 분이었는데 전 재산을 팔아갖고 세종시에 상가를 분양받아서 올라간다 이거라. 이게 2021년도 2월 3월의 분위기였어요. 이까지 됩니까? 또 어떤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내가 요약만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시골서 걷는 사람이라서 농사 짓고 또 농사 다 짓습니다. 소를 가지고 로타리도 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건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나무도 잘하죠. 그래서 저는 땡빛에서 밭에서 일하는 거를 과히 좋게 생각 안 해요. 힘들거든.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시골에 가서 살고 싶기는 한데 텃밭은 절대 안 한다 했어요. 그렇게 하면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이 들어. 아시겠습니까? 힘이 너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안 하는 거라요.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서 좀 시골에 가더라도 교통이 좋아야 돼요. 또 종합병원도 좀 가까이 있고 마트 가가 음식 사 먹으려고 텃밭에서 농사 짓는 게 아니고 그게 힘들다고. 그런 생활들이 뭐 좀 심심하면 안 해보던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획에는 없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런 전원주택들이 현재 지금 뉴스를 찾아보니까 반동간이 났더라고. 마이너스 50% 전원주택 말입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은 내가 자세히 보니까 마이너스 50%가 아니고 이제 이래 내놔도 아파트하고 차이가 뭐 하면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지. 제 판단에는 마이너스 90%에 내놔도 안 팔리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걸 누가 사겠어요? 산속에 있는 거를. 미친 것도 아니고. 이거 뭐 늘린 아파트들도 전부 반동갈이 나 있는데 그거 뭐하러 사겠어요? 산속에 거를. 거래도 안 되는데. 이 말 이해되십니까? 세종시에 지금 상가 공실률이 90%랍니다.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90%인 거야. 제 말 이해됩니까?
이게 왜 올라가겠어요? 뭐 여도 반동갈이 나고 뭐 더 났을 수도 있지. 70% 났는 단지도 많다 하더라고. 그렇고 이분은 의했을지 고민해봐요. 제 투자자분의 형제분 의했을 거거든요. 하면 이마의 능력이 좋았으니까 3천만 원과 3천만 원 벌고 아파트를 3천만 원에 살 수는 없죠. 그 뭐 했다는 이야기일까요? 3천만 원인데 1억 뭐 몇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시점에도 저는 이래 봅니다. 아마 이래 했겠지. 한 10년간 예를 들어서 그전 10년 돈 잘 벌었는 10년이 있었겠죠. 2021년 전에 10년이든 20년간 돈을 많이 벌었으면 많이 벌었는 대로 문제는 더 커졌으리라고 봐요. 돈 벌었겠지. 그러고 아파트를 샀겠지. 어떤 식으로 이래 샀을 겁니다. 벌써 3억을 자기 돈을 넣고 7억을 대출을 받았겠죠. 이런 구조로 계속 샀을 거라고. 왜 그렇게 능력이 좋으니까 본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사재기 붙겠지. 3억이고 7억이고 이래 뭐 대출을 받는 거를 무한히 사슬이라고 봐요. 저는 뭐 이래 봐야 안 하지. 돈 잘 벌리는데 일 안 하겠어요. 지금 반동갈이 났다 하잖아. 문제가 뭐에 됐다는 이야기고 그 전에 벌었던 모든 돈을 잃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간 벌었던 돈이 다 해라붙는 거야. 내 생각에 마이너스가 났을 가능성도 억수로 높다고 봅니다. 이게 현재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3천만 원과 3천만 원을 버는 이런 위험한 짓들이나 전원주택을 사는 거 본인이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은 결국은 이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라. 3억 해가 은행 대출 7억 받고 한 10년 20년간 돈 많이 벌었겠지. 이거는 재수로 벌었는 거라. 저는 그래 보거든. 왜 재수로 보냐고. 이거에 대한 통찰이나 이해를 못 한다는 거는 재수로 벌었는 거라. 재수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위험들이 올 수 있다는 상황들의 판단들을 아예 못 할 정도로 정신이나 신경이 둔해졌는 거죠. 그거는 그냥 올라가니까 벌었는 거야. 주식하고 똑같은 거라. 올라가니까 많이 벌었는데 문제는 이때 싹 정리를 만약 했다. 2021년도에 턴이 98,000원일 때 삼성전자를 정리하듯이로 정리할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있었다면 그거는 선수입니다. 그럼 대단한 거지. 그런데 이때 이분이 취하던 태도는 뭐가 하면 바보 아이가 왜 안 사냐고. 전부 사라. 사면 다 돈이다. 논도 막 사고 또 뭐 사노. 전원주택 막 사고. 전원주택은 제 마이너스 90% 납득하죠. 지금 반동가리가 다 나쁘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벌었던 돈이 다 날아갔고 또 문제가 뭘까요? 손해 났는 것도 꽤 된다고 보이거든. 3억 내놨는데 5억 하면 2억을 개안해야 되잖아. 지금 안 팔고 있으니 버틸 뿐이지. 이까지 됩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50%가 나고 마이너스 90%가 나면은 회복을 하려면 이건 2배 올라가야 돼요. 이건 몇 배 올라가야 되냐고. 이건 10배 올라가야 됩니다. 계산 이래 하는 거거든. 지금부터 아파트가 2배가 언제 올라가겠노?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 상간에 금융비용을 무지 물어야 되죠. 아닙니까? 또 여기서 왔다 갔다 그리면은 요 원전에 왔을 때 이제 내 돈은 다 날리는 지점에 왔을 때 못 버티면 또 팔아야 되겠지. 이 열채 20채의 규모가 너무 크다면 경매로 다 날아갈 겁니다. 이해 안 됩니까? 지금 이런 지점들의 게임에 들어왔는 딱 지점이다 그래 보여. 저는 부동산은 잘 모르니까 금융적으로 돈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하죠. 이 투자자분은 그 당시에 의논하면은 제 말을 결국 들었어요. 형제분의 이야기를 안 듣고 제 이야기를 들었었어. 이거를 만약에 샀다면은 10억짜리 그때 금액이 정확했는지 모르겠는데 샀다면 이거 도달했겠지. 지금 본인이 넣는 3억이 날아가고 나머지 2억이 손해가 나가 있는 상황에 딱 돌입했을 건데 그럼 총 얼마를 날렸습니까? 5억을 날렸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또 2021년부터 현재까지 금융비용을 계속 물고 있겠죠. 또 이게 원전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또 금융비용을 물어야 되겠죠. 그렇게 치면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고맙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부동산들이 어디에, 저때 태연님도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셨지만 부동산이 어디에 오르고 내리고 그런 건 몰라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은 알죠. 이 종목이 좀 낮고 저 종목 그런 건 아는데 부동산은 잘 몰라요. 모르지만 최소한 이런 건 압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 반동거래가 나면 얼마나 처참하다는 것들에 대한 이해도들을 명확하게 하고 있죠. 이 구조단 말이다. 3억 7억 게임. 2억이 벌써 자기 돈이 없어져 붙는 거 아니지. 총 5억이 없어졌는 거지. 본인 돈 3억이 없어져 붙지. 이미 영대 붙다 이 말이라. 그래서 되게 심각한 상황들이고 결국 마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 이게 막 여러 돈벌 똑똑하면 본인을 똑똑하면 똑똑하다고 생각했을수록 이런 경우들을 많이 유발했겠지. 전국에 뭐 세 채도 갖고 다섯 채도 갖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큰일 났는 거지. 왜 이게 회복되냐고.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 같은 막 다시 누가 사러 와야 되겠지. 그럼 10배 오르겠지. 몰라요. 세종시 같으면 이거 다 사람들 다 들어와야 되겠지. 세종시에 사람이 다 들어올 사람이 있나 몰라. 아파트는 지금 최소 2배, 많은 데는 3배 이상 올라가야 되겠지. 언제 그러죠? 그리고 그 세월이 한 10년, 20년 흐른 다음에 이거 다 날가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도 또 새로 짓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갈 것 같은데 몰라요. 하여튼 지금 게임은 굉장히 불리했고 사실은 그 불리한 게임은 2021년도에 이미 결론이 났어서 3천만 원을 갖고 3천만 원을 번다는 거는 이거 바카라는 겁니다. 마카오 갖고 바카라면 이래 할 수 있어요. 3천만 원짜리 3천만 원 벌 수 있어요.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 안 하면 이건 땅 짓고 연칙인데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이거는 망가지는 시작이었죠. 그래서 이때 제가 그 바보 취급을 좀 받았는데 제 투자자분 중 한 분은 말을 들으셨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은 선택권 바에 없지. 왜 선택권이 없노? 이때 한 10억 하던 거를 지금 5억에 살 수 있는 상황이 이미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한두 주 전에 전화를 한번 드렸었어. 사시는 건 요새 생각해 봅니까? 이렇게 하니까 고민 중이라고. 돈이 있으신 것 같아. 고민 중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지금 무지 선택권이 많아진 거죠. 이제 쫄리가 못 사면 곤란하겠지. 근데 이제 그때 하시는 말이 저한테 그 타이밍을 한번 잡아줄 수 있냐. 아파트는 본인이 잘 찾아다닐 건데 타이밍을 한번 잡아줄 수 있냐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잡아줄 수 있다 했어요. 태연님도 지난 시간에 이런 질문들을 한번 했죠. 고마하겠습니다. 하도 아파트가 개박살에 나가 지금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있어요. 저는 아파트가 이게 뭐 2배가 올라가는 아파트가 어딘지 그런 건 저는 모르는데 현재 상황은 이렇다는 것과 금리 인상이 만약에 더 진행이 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경매가 나를 가능성이 높죠. 아직 폭발적인 경매는 안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이 바닥 신호가 안 되겠어요?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현재 스코어에서 이제 사실락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은 그런 신호들은 없죠. 지금 뭐 전원주택이 경매가 이빨 나왔다 그런 말 못 들어봤는데 이 일에 거래가 안 되는데도 버티는 거지. 지금 아직도 버티고 있다 하는 생각들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럼 만약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 바닥은 아니지. 완전 최저 바닥은 아니다. 그래 보이는 지점은 있고 다만 이게 아까 낮에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의 그 어떤 방식들에 따라서 이게 바닥을 이렇게 형성하고도 이렇게 한참 끌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 말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전부 돈만 물어야 돼. 아파트가 안 떨어지더라도 말이다. 이게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어. 이래 되면 뭐 되겠어요. 잘못하면 한 박자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이게 생각보다 짧으면 이건 이리 틀어가 올라갈 수도 있지. 그래서 어느 바닥 영역 구간에는 들어있는데 그건 분명해요. 아파트 말입니다. 반동거리 나면은 많이 빠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2021년도에 3천 넣어가 3천 할 때는 이거는 고점이야.
고점이라고. 이게 고점이면 뭐가 고점이겠노? 근데 지금 반동갈이 나 있다. 전원주택이 뭐 하여튼 몰라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저점의 어떤 구간에는 들었는데, 다만 이 구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올라가 보면 길어지면은 어디 됩니까? 금융비용을 많이 물어줘야지 한 칸 더 내려올 수가 있는 거라, 이 그림이 나올지를 좀 의심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닥이 되겠지. 여기가 얼마냐고? 다시 반동갈이 날 것 같아요. 만약 여기까지 간다면은 최소한 30%의 마이너스는 더 유발되겠지, 지금 가격보다가. 그런데 이 기간과 관련이 있는 게라, 이거는 추가 30%에서 50% 하락이 더 일어날 가능성들은 이 기간의 문제인 거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행보의 기간이 길어지면 못 버틸 거다는 거지. 그러면 다시 갖다 박는 거지. 그때는 진짜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함 사야지. 이때는 태연님은 내 방송 보면은 이 지점도 한번 고민해보고, 또 요 지점은 지금 구간에 들어있지. 두 구간이 존재해. 어디일지는 턴도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3월 18일 부동산을 2021년에 제가 뜯어말렸던 투자자분은 투자 안 하시갖고 지금 현금 많이 가지고 계시고, 다시 이제 투자하실 수 있는 그 즐거운 일을 하고, 그 투자자분 형제는 어디든지 저는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하도 내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때 테마들을 20살짜리 아하고 비교해갖고 막 그때 이분을 통해 내한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별로 말 섞고 싶지 않고 지금 현재 스코어에는 이런 지점들이다. 그래서 어떤 바닥의 어떤 지점의 구간들에는 들어와 있다고 본다. 반동갈이니까. 또는 마이너스 70% 났는데 있다 안 갑니까? 그런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은, 아까 제가 그 금리 인상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간이 길어지면 부동산을 한 칸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이 말이다. 이 금융비용을 못 버틸 거라고. 그러면 이때는 사야 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어디를 사야 되는지는 그런 건 저는 모르지만, 아시겠어요? 진짜 바닥이지. 돈 가실 수 있는 분은 사 있어. 그러고 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 부동산에 대해서 대충 말씀했습니다. 너무 머쓱하는 거 아이가? 주식에서 왜 부동산을 하냐고. 참고해서 끝.